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해에 따라 12신장이라고 하는 12동물 중 하나의 띠를 갖게 됩니다. 연, 월, 일, 시 중에서 연에 해당하는 띠는 사람의 성격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그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유튜브로 이렇게 역학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이 역학, 명리학이 일상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들도 이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분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의도 우리 도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2띠가 있는데 그 1년이 12달이고 이 12달에 맞추어서 12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 동물적 근성에 비교하면서 12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사람은 보세요. 동물하고 영혼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다를 뿐이지 육신은 이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대자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동물 육신만 보면은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물 육신을 가진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사람한테는 생각, 마음, 영혼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구조는 동물하고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천지대자연의 이치에 맞추어서 딱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소우주로 하고 대자연하고 비교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만 보면 동물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이상 동물 근성이 있어요. 그 동물 근성이 있다. 그래서 12지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렇게 투영시켜가지고 보세요. 12지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행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이제 사주를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띠를 우리 국민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띠마다 성격이 똑같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월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시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행 구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띠가 같다 하더라도 다 성격이 달라요. 다 성격이 다르지만 25%는 근성이 있어요. 그 띠의 근성. 예를 들어 호랑이띠다. 그러면 호랑이띠의 근성이 있다. 그럼 여기 호랑이띠가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25%는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띠는 호랑이띠의 근성이 있고 말띠는 말띠의 근성이 있고 돼지띠는 돼지띠의 근성이 있고 쥐띠는 쥐띠의 근성이 있고 그리고 뭐 양띠는 양띠의 근성 닭띠는 닭띠의 근성 다 자기 띠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띠가 수없이 많고 생년월일은 달라요. 띠는 수없이 많고 그런데 25%는 그 동물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범띠라고 합시다. 그러면 범띠 근성
그 동물성, 강한 성격, 호랑이띠의 그 성격을 지금 설명해 보면 호랑이는 어때요? 무서운 동물이죠. 그 아주 강인한 동물이고 자존심 강한 동물이거든. 그래서 범띠들은 내면적으로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리더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나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다 오케이야, 웬만하면. 그게 좀 거짓말일지라도. 이런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강한 것만큼 또 속으로는 약해. 예.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봐봐요. 강하게 불처럼 일어나는 성격이 있어요. 호랑이가 강하게 일어나잖아. 꼬리를 확 밟으면, 알죠? 확 일어나죠? 그것처럼, 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감정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또 푹 꺼지면 뒤끝이 또 없고, 그래서 이 동물적 근성이 25%씩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5%가 월과 일과 시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5%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의 변화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25%는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띠 하나만 가지고 성격을 본다는 건 무리고 단 25%의 특성만 말해준다면 그러한 기질이 있다. 그러면 범띠뿐만 아니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모든 띠들이 그 띠의 근성을 25%씩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월의 기운. 월의 기운을 또 플러스 시키면 월이 25%를 또 차지해요. 이 사람이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이 계절에 의해서 성격 변화가 또 25%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생일에 태어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일주 한번 아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자기 생일 일주가 뭔지 아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자, 많군요. 그러면 자기 일주가 뭔지 아는 분들 있죠? 그러면 자기 일주 한 분만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내 일주는 뭐다 이렇게. 네? 계사일주. 야, 계사일주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계사일 날 태어났어요. 그럼 이 계사일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러니까 연도 빼고 월도 빼고 생일만 가지고 나타나는 성품. 요게 몇 프로 차지하느냐?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생일이 가장 많죠. 그죠? 왜 생일이 가장 많느냐? 생일은 자기 본질의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내 기운. 나를 나타내는 기운. 나를 나타내는 본질의 기운이기 때문에 30% 작용을 한다. 그리고 시가 또 약 20%. 근데 시는 작잖아요. 시는 왜 작냐면 내가 주인이고 이제 시는 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비중은 작아요. 시의 비중이 작고 생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계사일에 대해서 이제 그 특성을 보면 개는 뭐예요? 수지요. 그리고 밑에 지지는 뱀이에요. 그죠? 그러면 동물적 근성은 뱀입니다. 동물적 근성은. 그러면 검은 뱀이에요. 흑뱀, 검은 뱀. 그러면 이 검은색이라는 건 어두움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하고 밤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사일은 굉장히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웃어도 믿지 말아야 돼. 속으로는 칼을 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사일에 태어난 분들은 겉으로 웃으면 그걸 100% 다 믿지 마라. 겉으로 웃고 잘 대해주고 친절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독한 기운이 나타납니다. 뱀이 아무 때나 독을 품지 않죠? 평상시 때는 아시죠? 이렇게. 그런데 적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머리를 확 들고 빡 독을 품잖아. 그죠? 근데 평상시 때는 아주 유연하죠. 그래서 개사일은 속을 100% 다 알 수 없고, 왜냐하면 개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 속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속을 100% 다 알 수는 없다. 근데 물은 어때요? 유유하지요. 유유자적. 물은 유유자적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좋아요.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적응을 잘한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는 대신 누군가 나를 진짜 딱 건들면 딱 독을 탁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개사일에 태어난 분들을 대할 때는 아주 유연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나한테 무조건 잘해줍니다. 무조건 잘해줘요. 속만 건들지 않으면 돼.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일진의 특성에 의해서 성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뱀사자는 그 역마지살, 인신사의 역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사일에 태어난 분들은 이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또 멋쟁이 기질이 있고 이렇게 새로운 걸 원하고 또 창조적 기질이 있고 뭐든지 새로운 걸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체된 것보다 새로운 걸 많이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개수는 음적이거든. 음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내려고 안 해요. 자기 속을. 그래 100% 드러내려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개사일은 30%는 내면적인 걸 다 안 보여주고 딱 가지고 있다. 그리고 70%는 보여주고. 까불면 이 30% 기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70%는 아주 좋은 면이 나타나고 이 30%는 강한 무서운 기운이 나타나는데 그게 평상시 때는 잘 모르다가 누군가 진짜 건들 때는 이 30% 무서운 기운이 나타나요. 재밌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네? 네? 병호?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병호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이제 병호는 뭐예요? 병화는 태양이에요. 그죠? 그 동물성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동물성으로 말하면 붉은 말입니다. 정마. 정마,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이 천간의 병화 성질로 보면 보세요. 천간의 병화 성질로 보면 태양의 기운이고 밝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 아주 광명한 기운도 있고 밝은 기운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알다시피 뛰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묶어놓으면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잘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한다고. 근데 막 자꾸 간섭하고 시키고 명령 내려고 하면 열받아서 못해. 예. 그래서 이 말날에 태어난 분은 너무 일을 간섭하면 안 돼. 그냥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말날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막 자꾸 시시콜콜하게 막 건들고 명령 내리고 간섭하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짜증나가지고 뒷발로 차고 나갑니다. 이 말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말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살 아까 물론 개사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날 태어난 사람도 보면 살살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일을 맡겨주고 책임감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아주 일도 잘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잘 대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좀 동적인 일을 시키면 또 더 잘하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일주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 이 일주는 본질 자기 기운이에요. 자기 기운이기 때문에 30%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병호일이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 병호냐, 또 띠가 어떤 띠의 병호냐에 따라서 기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병호일이라도 특성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병호일 하나로만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 개사일 하나로만 평가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25% 띠, 25% 달, 30% 날, 그 다음에 20% 시 이렇게 구분지어서 특성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 때문에 혼돈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근묘화실로서 연은 뭐 초년운이고 월은 장년운이고 일은 중년운이고 신은 말년운이다. 이렇게 근묘화실론으로서 요 8글자를 딱 놓고 거기에 구분을 지어서 보세요. 이 8글자를 딱 놓고 근묘화실 이렇게 연은 초년운을 상징하는 것처럼 또 월은 장년운, 일은 중년운, 신은 말년운 이렇게 딱 국한지어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가 용신이 있고 시가 좋으면 말년이 좋겠네? 그리고 연에 용신이 있으면 초년이 좋겠네? 월에 용신이 있으면 장년이 좋겠네? 이렇게 속단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묘화실이라는 건 큰 틀, 집을 지면 보세요. 집을 지면 기둥, 네 기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석가래를 걸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는 앞문, 여기는 뒷문 이 구분을 지어놨을 뿐이에요. 큰 틀의 구분. 근묘화실로서 큰 틀의 구분을 지어놨을 뿐이지 이것으로서 초년이 무조건 좋고 중년이 무조건 좋고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 이건 매우 단순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근묘화실이라는 건 큰 틀의 기운만 참고적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 시의 용신이 있다고 해서 말년이 좋고 또 연의 용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초년이 좋고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학문 논리에 치우쳐서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원대학 가족 중에서 역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럼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자기 논리를 많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이 논리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건 많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기초적인 건.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면 바른 선생을 만나야 돼. 바른 선생을 만나야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지식을 갖출 수 있어요. 즉 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바른 내공을 갖출 수가 있고 바른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훌륭한 역술인도 많이 있지만 그냥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자기 잣대로 공부해서 논리를 펴내고 책을 써내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사람 많으니까 너무나 여기에 현혹당하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기초적인 건 그런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되 깊이 있는 건 진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깊이 있는 건 참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바르게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원대학당 가족 중에서 이 진심으로 역학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공부할 마음이 있고 자질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분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쓸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개인 지도는 할 수 없지만 공부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바른 깨우침을 전해줄 수 있다. 진짜 고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우리 이 나라 역술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주의 마음을 읽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주의 마음을 읽을 정도 돼야만이 고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주팔자는 70%는 맞다. 30%는 사주보다 더 잘 사는 분도 있고 더 못 사는 분도 있다. 외외의 경우가 30%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사주팔자 보고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상도 보고 보세요. 사주도 보고 때로는 손금도 보고 그 사람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사주를 깊이 있게 보고 알으려면은 사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 뜻은 같은 병호라도 이 병호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천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감으로 그 기운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병호인데 보세요. 날뛰는 병호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참 조용한 병호구나. 침착한 병호구나. 우리가 붉은 말이라도요. 미국에서 키운 말하고 저 스위스에서 키운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키운 말이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길들일 때 방법에 따라 또 다르고. 이해가 됩니까? 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붉은 말은요. 말도 잘 듣고 착해. 근데 어떤 붉은 말은 있지.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야상매처럼 막 그냥 날뛰고 있지. 자기 멋대로 하는 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같은 병호라도 이렇게 기운이 다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읽어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사주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신강 신약 따지고 조우 한습 따지고 보세요. 신살 따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푸는 법만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푸는 법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논리가 100%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주 명리학은 70%는 논리대로 맞아요. 논리대로. 그러나 30%는 외예가 있음을 알고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며 또한 사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주의 진정으로 담고 있는 기운, 사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바르게 사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 조금 공부해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어떤 때는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올라갈수록 그런 갈등이 와요. 몇 번의 탈을 벗어야만이 그 갈등이 없어집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공부하면서 책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고 책을 몇 번이나 불사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펑펑 울은 적도 많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맞는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막 산에 가서 펑펑 울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머리를 있죠. 이 벽에다 있지. 몇 번이나 지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꿈에서 공부한 적도 많고 꿈에서 공부한다는 거 아시죠? 막 꿈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수없이 번뇌를 일으키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거듭났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책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 과정이 없이 1인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 번뇌와 갈등을 수없이 겪어야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갈등이 온다면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당연한 현상이구나 받아들여서 그 탈을,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지가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지, 그 탈, 그 껍질을 벗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다른 그 무속인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속인들이 신발이 떨어지면 이 역학 공부를 대충 합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이 명리학을 접목시켜서 막 아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약간 신발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거기다 붙이기 능력이 붙이는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금만 공부해도 그 접목시키는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통변력이 좋다. 자기 신발이 약간 있으니까 거기다 껴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통변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이 떨어지면 적당히 명리학 공부를 해서 막 거기다 접목시켜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펼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걸 지금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짧은 지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너무 짧은 지식으로 막 껴맞추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소리하고 그 어떤 박수무당은 진짜 얄팍한 지식으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근거 있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 걸 자기 논리로 펼쳐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문 논리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르면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해서 올리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그냥 그 신살 하나 가지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고 이 천간에 그 비견이 뜨면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 등등의 하여튼간 모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잣대로 평을 하는데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 논리를 유튜브에 말할 때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건 이치에 맞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때 학문적인 논리를 유튜브에 올려놔도 돼요. 근데 기초적인 것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살이 있으면 어떻고 무슨 살이 있으면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말을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건 다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진정으로 공부를 하려면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속인들도 명리학을 공부해서 펼치고 싶다면 다르게 해라. 너무 이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막 이 통변 능력만 키우지 말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다르게 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린 이유는 운명을 다루는 건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의 미래를 다루는 것이고 한 사람의 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마음으로 바르게 대해야 된다. 무책임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책임하게 막 겁을 주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건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좋은 얘기할 때는 제가 보세요. 1분도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할 때는. 그러나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10분도 생각을 하고
때로는 30분 동안 고민할 때도 있어요. 눈을 감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분을 어떻게 이 부족한 걸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바르게 풀어갈수록 도와줘야 될까? 이 나쁜 얘기를 바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칼날 같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분이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이면 교훈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분이 비수로 안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깨달음으로 보세요. 보약으로 받아들일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자를 놓고 10분, 20분, 30분씩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정말 조심스럽게 풀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말이 이 한 생명을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담하고 간 분들 제가 다 기도를 해드려요. 저녁이면 정말 그분들이 바른 깨우침으로 제 상담 내용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가 말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질 때는 다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상담 예약할 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줍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상담을 해요. 저는 30년 넘게 했는데도 이 두려움이 지금도 깔려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한 생명을 다룬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술인이든 무속인이든 이 상담자들은 내가 지금 한 생명을 다루고 있으며 내 말은 칼과 같으며 내가 칼로 저 병을 수술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칼로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상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 바르게 깨우치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지금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부족함을 느껴요. 가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힌다는 사람으로 저는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늘 수행을 하고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상담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늘 반성도 하고 늘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상담할 수 있도록 천지신명하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제 능력도 있지만 신의 도움이 있을 때 내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